구독, 좋아요. 31화에서는 동석이 광숙에게 확실하게 다가서는 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역시나 술도가 형제들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여부겠죠. 오늘은 술도가 형제들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다가서는지에 대해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화 마지막에 보면 한동석은 둘째 오천수와 술자리를 가지면서 군대 선후배 사이로 급격히 친해지고 결국 술도가에 방문하게 되었죠. 동석의 작전이 대성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광숙은 놀랐지만 속으로는 동석의 적극적인 행동에 내심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석은 일거에 두 명의 마음을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한동석이 괜히 LX그룹의 회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흥수의 토스트 가게는 아침 햇살 아래 고요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골목에 자리한 이 가게는 한때 동네 단골로 북적였어요. 하지만 요즘은 배달 앱에서도 뒷전이죠. 흥수는 카운터에서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광숙이 건넨 장광주 샘플병을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거라도 마시면 기분이 좀 좋아지려나. 그때 한동석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LX 호텔 회장인 그는 세련된 슈트 차림에 미소를 띄었어요. 고 사장, 오늘도 한가하시네요. 동석의 농담에 흥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한가한 게 문제거든요. 손님 없어요. 오천수를 술자리로 끌어들인 동석을 경계하는 마음이 컸답니다. 동석은 카운터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흥수씨, 어제 호텔 지배인들과 회의했거든요. 조식 메뉴가 단조롭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했죠. 여기 토스트가 호텔 투숙객 입맛 사로잡을 거예요. 흥수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호텔이요? 그게 갑자기 왜요? 동석은 메뉴판을 넘기며 웃었답니다. 계란 토스트 제가 먹어보니 딱이더라고요. 200인분 납품 어때요? 흥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 같은데 신경 쓰시냐니까요. 동석은 진지하게 답했어요. 흥수씨 가게가 잘 돼야 술도가도 힘을 얻죠. 마사장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광숙을 떠올린 흥수는 잠시 흔들렸답니다. 동석의 말엔 묘한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천수와의 술자리도 떠올랐죠. 그날 오후 흥수의 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LX 호텔에서 주문이 쏟아졌어요. 토스트 150개, 내일 조식까지예요. 샌드위치 50개 추가랍니다. 흥수는 어안이 벙벙했죠. 지옥분에게 전화했어요. 빨리 와요. 가게 터지겠어요. 옥분은 투덜대며 달려와 빵을 굽기 시작했답니다. 가게는 웃음과 땀으로 가득 찼네요. 해질 무렵 동석이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땀범벅인 흥수는 그를 보자 머쓱하게 웃었어요. 회장님, 오늘 정신 없었거든요. 덕분이에요. 동석은 빙긋 웃으며 말했죠. 흥분해 호텔 체인까지 갈 거예요. 흥수는 경계를 풀고 손을 내밀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로.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죠. 광숙은 가게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동석과 흥수가 악수하는 장면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동석, 대체 어디까지 갈 건가요?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스며들었죠. 그의 진심이 술도가를 바꾸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마음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랍니다. 한동석의 다음 행보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범수는 술도가 뒷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직을 그만둔 지 사흘째예요. 사표를 내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죠. 독고세리와의 어정쩡한 관계도 그를 더 혼란스럽게 했답니다. 그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뭘 해야 하나. 그때 한동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LX 호텔 회장인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띄었네요. 범수씨, 여기서 바람 쐬는 중이시죠? 범수는 퉁명스럽게 답했거든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흥수의 가게를 살린 동석을 떠올리며 경계심이 들었답니다. 동석은 벤치에 앉아 말을 꺼냈습니다. 범수씨, 요즘 인근 사립대에서 교수 자리가 났더라고요. 범수씨 전공과 딱 맞는 자리예요. 제가 슬쩍 추천서를 넣어뒀죠. 범수는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추천서요? 저를 왜? 동석은 차분히 답했답니다. 범수씨 재능 썩히기 아깝잖아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거예요. 범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왜 저한테 이런 신경을 쓰시냐니까요. 동석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술도가 형제들이 잘 돼야 마사장도 힘을 얻죠. 저 진심이거든요. 범수는 광숙을 떠올렸어요. 동석의 행동이 형수를 위한 걸까 싶더라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답니다. 그날 저녁 범수는 우편함에서 사립대 면접 초대장을 발견했습니다. 한동석 추천이란 문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혼잣말을 했죠. 대체 이걸 왜? 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누군가 손을 내민 게 낯설었거든요. 체리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망설였답니다. 그녀와의 갈등이 떠오르더라고요. 다음 날 범수는 술도가에서 광숙을 만났습니다. 형수, 한동석 회장님 저한테 교수직 추천서를 넣었대요. 광숙은 놀란 눈치였죠. 그 사람 또 무슨 생각인 거지?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빛이 복잡했어요. 범수는 혼란스러웠답니다. 이 기회 잡아야 할까요? 광숙은 대답 대신 어깨를 토닥였죠. 범수는 방으로 돌아와 초대장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동석의 진심이 궁금했어요. 왜 하필 나지?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어딘가 희망이 스며들더라고요. 지쳤던 그가 다시 꿈꿀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한동석의 손길이
또 한 명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강수는 동네 거리에서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독고탁의 부인 장미애와의 묘한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눈빛이 낯설었죠. 한동석이 형들을 돕는 모습도 자꾸 신경 쓰였답니다. 그 사람, 왜 우리 주변을 맴도는 거야? 그는 이어폰을 끼며 중얼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강수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한동석의 딸 한봄, 20살 대학생인 그녀가 환히 웃었어요. 강수 오빠, 우연이다. 카페 갈래요? 강수는 눈썹을 찌푸렸죠. 너 한 회장 딸 아니야? 갑자기 왜? 한봄은 팔을 살짝 끌며 말했답니다. 아빠가 오빠 얘기 자주 해서 궁금했거든요. 커피 사줄게요. 강수는 경계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빠 얘기라면 할 얘기 없는데. 한봄은 카페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어요. 아빠가 요즘 강수 오빠 얘기 자주 하세요. 술도가 막내가 듬직하다고요. 강수는 코웃음 쳤죠. 내 아빠, 뭔 속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한봄의 맑은 미소에 마음이 흔들렸답니다. 한봄은 동석의 마음을 풀어냈습니다. 아빠가 술도가 형제들 진짜 좋아해요. 흥수 오빠 가게도 살려줬잖아요. 범수 오빠한테도 교수직 기회 줬다더라고요. 강수는 잔을 내려놓았어요. 그게 다 광수 형수님을 위한 쇼 아니냐고요. 한봄은 고개를 저었죠. 아빠,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오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카페에서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빠, 이 라떼 진짜 맛있죠? 아빠도 여기 좋아할 거예요. 한봄의 밝은 목소리에 강수는 마지못해 웃었어요. 그녀는 턱을 괴며 말했답니다. 아빠가 강수 오빠 얘기할 때 진짜 기뻐하세요. 막내가 제일 강하다고. 술도가의 미래라고요. 강수는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어요. 제가 날 왜? 그는 혼잣말하며 고개를 숙였죠. 카페 맞은편. 마광숙이 창문 너머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봄과 강수가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에 눈썹이 올라갔어요. 한동석, 막내까지 끌어들이네. 그녀는 중얼거렸죠. 동석의 진심이 술도가를 물들이는 게 반갑지만 호감과 불안이 뒤섞이더라고요. 강수의 미소가 낯설면서도 따뜻했답니다. 동석의 손길이 막내의 단단한 벽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마광숙은 술도가 사무실에서 홀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4명 도련님들이 한동석의 손길에 하나씩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천수는 술자리에서 웃음을 찾았고 흥수는 가게로 바빠졌죠. 범수는 새 기회를 얻었고 강수마저 미소를 보였답니다. 겉으론 저 사람 무슨 꿍꿍이야라며 불안해했지만 속으론 고마움이 차올랐어요. 그날 오후 오범수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광숙은 차를 내오며 물었죠. 범수, 요즘 좀 어때? 얼굴이 밝아졌네.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한동석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한테 새 길을 열어줬거든요. 광숙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새 길, 그게 무슨 소리야? 범수는 눈빛을 빛내며 말했어요. 사립대 교수 자리 회장님이 추천서를 넣어주셨어요. 그분이 절 살렸어요. 광숙은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살렸다니 범수, 너 그녀는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범수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더라고요. 범수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차표 내고 무너졌던 저를 회장님이 다시 세워줬어요. 형수님, 그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광숙은 시선을 피했죠. 동석의 손길이 술도가를 넘어 범수의 삶까지 바꿨다니 충격이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광숙은 동석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마광숙입니다. 도련님들 특히 범수, 진짜 고마워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어요. 동석은 부드럽게 답했죠. 마 사장, 술도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광숙은 잠시 머뭇거리다 물었답니다. 다음 작전은 어떻게 되나요? 동석은 웃으며 말했어요. 작전이라뇨. 그냥 진심이죠. 광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동석의 진심이 술도가를 감싸는 게 두렵지만 따뜻했어요. 한동석, 당신 정말. 그녀는 중얼거렸죠. 도련님들의 웃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웃음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답니다. 광숙의 마음이 동석의 진심 앞에서 점점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들의 하루를 지켜보며 마음이 묘하게 흔들립니다. 흥수는 새벽부터 토스트 가게로 나가 손님을 만나라 분주하네요. 범수는 새로운 교수 자리에서 강의 자료를 정리하며 미소 짓곤 했거든요. 강수는 한동석의 이름만 나오면 고개를 돌리지만 그의 눈빛엔 미세한 변화가 스며있죠.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들의 모습을 곁눈질했는데 손끝에 전해지는 잔의 온기가 묘하게 따뜻했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도련님들이 한동석의 도움을 조용히 간직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네 골목엔 소문이 바람처럼 휘몰아칩니다. 찬란한 아침 커피숍에서 아주머니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동석 회장님이 술도가 집과 왜 그렇게 가까워졌을까? 김 여사가 눈을 빛냈죠. 박 여사는 흥수 가게가 살아난 것도 범수 교수 자리도 다 그분 덕이잖아요 라고 속삭였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최 씨에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귀가 화끈거리며 걸음이 느려졌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문은 동네를 넘어 더 멀리 퍼져갔습니다. 그 소문은 제 마음을 뒤흔들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손이 무거웠고 차가운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어요. 한동석이 도련님들에게 베푼 순간들이 머릿속을 채웠거든요. 흥수의 활기찬 웃음, 범수의 안도한 숨소리,
강수가 한봄과 나눈 어색한 대화가 떠오르죠. 저는 골목 어귀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망설였는데 그의 이름이 가슴에 따뜻한 무게로 내려앉았답니다. 저녁, 거실에 홀로 앉아 차를 마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련님들은 각자의 방에서 잠든 시간이었어요. 한동석의 미소와 이 동네는 서로 돕는 맛에 사는 거예요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죠. 찻잔의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스며들며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소문의 무게를 느꼈지만 그 안에서 결심이 단단해졌답니다. 한동석과 술도가 집안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입니다. 동네의 수군거림은 제 귀를 뜨겁게 했지만 마음은 차분해졌어요. 도련님들의 침묵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잃었거든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었죠.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라고. 이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길을 걸어볼 각오가 되었습니다. 내 도련님을 거실에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흥수는 찻잔을 쥔 손을 떨며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어요. 범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소파를 문지르더라고요. 강수는 창밖을 뚫어지게 보며 숨을 고르고 있죠. 천수는 불안한 눈빛으로 제 얼굴을 훑었는 그의 체온이 방 안공기에 스며드는 듯했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촛불이 깜빡이며 도련님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말을 꺼내기 전 저는 망설였습니다. 입술이 바싹 마르고 손끝이 차가워졌거든요. 도련님들이 한동석에게 받은 도움을 떠올리니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흥수의 가게가 살아난 날, 범수가 강의실에서 미소 짓던 순간 강수가 한봄과 어색하게 웃던 장면이 스쳐가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눈을 감았다가 떴는데 그 순간 도련님들의 눈빛이 제게 박히는 듯했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지만 저는 말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나 그 사람 좋아해. 한동석 씨. 이 말은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거실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흥수는 잔을 내려놓다 손을 멈췄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범수는 고개를 들어 저를 뚫어지게 보았는데 그의 눈빛엔 혼란이 가득하더라고요. 강수는 턱을 굳히며 창문 너머 어둠을 노려보네요. 강수는 손톱을 물어뜯다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형수님, 진심이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습니다. 흥수의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어쩌다 그런 마음이 든 게 아니에요. 알아가 보니 내가 선택하고 싶어진 사람이랍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하게 들리길 바랐거든요. 도련님들은 각자 다른 표정으로 저를 보았어요. 흥수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고 범수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몸을 기댔죠. 강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더라고요. 강수는 눈을 깜빡이며 말을 잊었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저는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했습니다. 이 고백은 저와 도련님들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촛불이 꺼질 때까지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거든요. 저는 한동석의 미소를 떠올리며 가슴이 따뜻해졌죠. 도련님들의 침묵은 무겁지만 그 안에는 저를 향한 믿음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모두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30위화 예상이었습니다. 여러분, KBS ETV 주말 드라마 술도가 사람들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본방 사수로 따뜻한 주말 저녁을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